백은영입니다. 이명웅이 타는 든 주말밤 태계 일주2도 걱정한 시청률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명웅 씨가 마이 리틀 히어로를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이렇게 3주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2주는 일요일 날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계 일주2라는 프로그램이 일요일 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출연하는 마이 리틀 히어로와 태계 일주가 같은 편성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겠죠. 자, 일요일 밤 시청률 전쟁이 치열해진다. 미운 우리 새끼부터 이명웅의 리얼리티, 그리고 JTBC는 드라마까지 시작합니다. 거기에 MBC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2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파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명웅의 리얼리티 마이 히어로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 방송됐던 이 프로그램이 18일부터 일요일 밤으로 옮기면서 시청률, 지갑 변동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는요. 심지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었냐면 닥터 차정숙 완전히 진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닥터 차정숙도 마이 리틀 히어로에 휘청거리고 다른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명웅 씨 마이 리틀 히어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편성대를 바꾸면 일요일 날 방송하는 이 예능 큰일 났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이 PD하고 출연자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안84라는 이 만화가 아실 겁니다. 이 기안84가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인데 제작 발표에서 목표 시청률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간대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모르겠다. 특히 이명웅 씨가 있어서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로그램의 PD 또한 워낙 그 시간대에 사랑받는 인기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일요일 날 편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 씨의 프로그램이 일요일로 편성되면서 그 시간대에 있는 또 예능들도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명웅 씨의 이모저모 이야기들을 쭉 묶어서 최근 24시간 내에 있었던 뉴스들을 모아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발키리의 여행 낭만 인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여행 관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딜 가셨느냐? 여기 보이시나요? 50살 넘은 총각의 발리 여행, 국민 가수 이명웅을 만나다니 로비나 시골 동네의 한 바퀴라는 썸네일입니다. 그리고 발리에 있는 현지 남성들이 여기 어디 물속에 둘레 여섯 7명이 있고요. 이명웅 씨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50살 넘은 총각이 발리를 갔는데 로비나라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다가 가수 이명웅에 대한 폭발적 인기를 실감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로비나 지역 주변에 대한 탐방을 갔는데 한국의 가수 이명웅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밝혔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혼자서 고프로를 들고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시골 마을을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프로라는 게 뭐냐면요. 들고 다니면서 찍는 아주 작은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여행 유튜버들이 특히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걸 두고 걷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영했던 그 남성분들이 질문한 겁니다. 혹시 유튜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맞다 얘기하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 현지에 있는 남성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뜸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명웅, BTS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명웅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BTS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 귀에는 BTS는 정확하게 들렸는데 이명웅의 발음이 서투르니까 잘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 다음에는 다시 이분들이 재차 이명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명웅? 알아들은 거예요. 우와!
"아니 이명웅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냐면 BTS는 워낙에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있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명웅 씨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명웅 씨가 유명해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유명할까요, 이명웅 씨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K 콘텐츠 열풍 어떻길래 인니 장관이 "우리 드라마 좀 봐 달라."라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인니가 인도네시아 줄임말입니다. 자,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상위권 10개 중 7 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게 인제 언제적 기사냐면 2022년 기사입니다. 이때 뭐가 방송됐죠?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방송이 됐는데 넷플릭스 10개 중에 7개 오른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아씨들, 우영우, 그리고 신사와 아가씨들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상 10위권 안에 드는 시리즈 중에서 1 위가 작은 아씨들이고요. 2 위, 6 위도 한국 드라마, 10 위도 한국 드라마입니다. 자, 한번 순위를 진짜 이 당시 순위를 한번 보실게요. 인도네시아의 탑 10 1 등이 작은 아씨들, 2 등이 신사와 아가씨들입니다. 3 등이 우영우, 4 등이 도베르만, 5 위가 환혼. 이게 인도네시아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명웅 씨가 신사와 아가씨들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시청자들이 드라마 내용뿐만 아니라 이명웅 씨의 그 매혹적인 목소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명웅 씨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풍 단지 인도네시아뿐일까요? 신사와 아가씨 넷플릭스 타고 중남미, 중동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신사와 아가씨는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인도네시아, 몰디브, 오만, 카타르에서 1 위에 올랐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2 위, 그리고 모로코와 니카라과 이런 나라도 있나 봅니다.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엘살바도르에서 3 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동남아, 중동, 중남미가 모두 포함된 나라입니다. 당연하게 이명웅 씨를 잘 알고 있는 나라겠죠. 신사와 아가씨를 틀 때마다 이명웅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니 이명웅 씨의 그 달콤한 목소리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는 이명웅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OST를 들으면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목소리만, 그 노래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명웅 씨라는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때요? 이명웅 씨가 가수로서의 매력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정서와도 너무 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올해는 좀 더 글로벌한 진출을 한번 해 보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즐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음악들을,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초를 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전 세계를 향해 성장하려면 참 기가 막힌 게 이분의 기사에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기사를 써 놓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분이. "이명웅 씨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려면은 공연의 구성을 바꿔라. 우리나라 가수들은 팬들하고 소통이 많고 대화가 많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이 디너쇼를 하면서 많이 그러는데 이명웅의 LA 공연도 팬들과 소통이 너무 길었다." 기가 막히죠? "미국에서 처음 서는 소감, 멀리서 응원 와준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버무려졌다. 팬들은 이명웅과 대화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디너쇼에서나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아. 그러면서 밥 딜런은 한국에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가 앵콜곡 부르고 나서 땡큐 코리아 하고 들어갔대요. 이게 좋다는 겁니다. 이명웅이 밥 딜런 흉내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공연이 있다는 걸 참조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명웅 씨는요. 이명웅 씨 콘서트에는 게스트가 없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시간을 다 노래를 부르죠. 당연하게 중간중간 쉬면서 팬들과 소통해야 되죠.
요즘의 트렌드는 팬들과 소통입니다. 밥디란처럼 거만하게 팬들과 소통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다가 땡큐 코리아 하고 가는 거 굉장히 교만하고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콘서트를 여는 수많은 스타들, 글로벌한 스타들도 한국에 오면요, 한국 팬들과 엄청나게 소통해요. 앉기도 하고요. 이야기도 나누고요. 대화도 시도하고요. 심지어 한국말을 배워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명웅 씨가 디너쇼를 합니까? 왜 이명웅 씨의 콘서트를 얘기하면서 굳이 디너쇼를 비교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분 또 뭘 썼는지 아십니까? 음악적 스펙트럼을 바꿔라. 이명웅이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자, 그런데 이명웅은 지난해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를 통해서 트로트 대신 세련된 록과 포크를 실험했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자작곡 모래 알갱이도 트로트와 거리가 먼 발라드풍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음악적 다양성이 이명웅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약이 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팝과 록, 댄스, 발라드 장르를 넓히면 새로운 도전이지만 이명웅이 가지고 있던 한의 정서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니, 이명웅 씨가 한의 정서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명웅 씨가 굉장히 다양한 곡의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인데 이분은 이명웅 씨가 얼마나 다양한 곡을 잘 부르는지조차를 아예 모르고 딱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대로 이명웅 씨를 딱 자기의 편견 안에 가둬놓은 겁니다. 이명웅 씨를 한스러운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고 자기가 카테고리로 가둬놓은 거죠. 그래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노사연의 바램이나 서른도의 보랏빛이 없어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이명웅 씨의 노래가 극대화됐다.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너무 개인적 취향을 이렇게 그냥 떡하니 썼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셋째는요, 해외 진출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이명웅 씨가 해외 진출하는 건 다소 성급하다고 합니다. 돌비극장에서 공연했으니 가능성도 보이고 자신감도 늘었겠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 대다수가 교민, 그리고 여성 중장년층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라.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교민이었지만 이명웅 씨를 좋아했던 다른 외국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장년층이라니요. 여기서 젊은 층에 10대, 20대 팬도 얼마나 많다는 걸 이분은 또 모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 자체가 이명웅 씨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이명웅 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국내 활동을 더 많이 충분히 하고 해외로 나가도 늦지 않다. 물론 심금을 울리는 곡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 완전 이런 기사는요, 제 눈을 의심해가면서 읽었습니다. 설마 하고 읽었는데 너무너무 좀 화가 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실명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귀신이 쓴 걸까요? 유령이 쓴 걸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쉰소리 기사가 나와도 여기 보이시죠? 이명웅 독보적. 더 이상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명웅 씨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최다 득표자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몇 주 연속 1위죠? 115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입니다. 득표도 43만이 넘었습니다. 2위 20만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랑스러운 히어로는 계속 기록 갱신을 할 것이고요. 또 오늘 밤에는 히어로의 마이리틀 히어로 3화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주 맛있게 즐겁게 이 방송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